시간입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쓴 지 꽤 됐거든요. 2022년에 나온 첫 번째 모델인데 집에서 메인 모니터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리뉴얼된 제품이 출시가 됐죠. 솔직히 발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이거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스펙 비교만 봐서는 딱히 교체할 명분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도 무려 4년 만에 리뉴얼인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직접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작 유저 입장에서 신제품으로 교체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처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250만 원짜리 모니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가 바뀌었는지 정리해볼게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의 주요 스펙은 동일합니다. 27인치 5K 600니트 60Hz. 바뀐 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 전작의 12메가픽셀 카메라가 아무래도 아이폰이나 맥북 프로와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센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픽셀이 커지고 조리개도 넓어져서 실제로 화질 차이가 꽤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성.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체감이 큰 변화였는데요. 전작은 썬더볼트 3 포트가 하나였거든요. 이게 리뉴얼 되면서 썬더볼트 5 포트 2개로 늘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대역폭의 유연성이 높아진 것도 반갑지만 두 개의 썬더볼트 중에 하나를 인풋, 하나를 아웃풋으로 사용해서 다른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이걸로 기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데이지 체인으로 셋업해서 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커.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는 다르게 애초에 스피커도 있었고 또 6개의 스피커 구성도 동일한데요. 우퍼 베이스가 30% 깊어졌다고 해요. 기존에도 스피커가 나름 괜찮기도 했고 저는 또 편집할 때는 항상 에어팟을 사용하는 편이라서 수치로만 개선점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차이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극적이진 않았어요. 분명히 개선된 부분들이 많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패널이 그대로라는 것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패널이 그대로라는 말은 주사율이 60Hz 그대로라는 거고, 이게 2026년에 250만 원 모니터를 사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펙인가 조금 의아하죠. 보통 외장 모니터를 쓴다고 하면 맥북 프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맥북 프로 화면은 프로모션으로 120Hz잖아요. 그런데 외장 모니터는 60Hz?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의외로 실제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하는 분들은 주사율 자체에 큰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맥북 프로와 같이 쓸 때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막상 또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영상 편집, 사진 보정 작업을 하다 보면 60Hz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주사율은 게이밍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애플에서 최근 몇 년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여전히 맥을 게이밍 용도로만 구입하는 건 사실 좀 말리고 싶고, 우리가 체감하기 가장 쉬운 부분은 스크롤이나 UI 반응일 텐데요. 이게 작업 화면에서는 솔직히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250만 원짜리 60Hz 모니터라는 조합은 당장이라도 욕이 나올 것 같이 입이 근질근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단어기는 한데, 애초에 이 모니터가 작업용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용도의 패널 스펙을 갖고 있는 제품들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모두 다 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모델도 있고 또 구입을 고려했던 비슷한 용도의 대표적인 모니터 몇 개를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27인치 5K 상도를 갖고 있고요. 벤큐 신제품만 주사율이 70Hz고 나머지는 전부 60Hz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80에서 9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갖고 있는데, 이 가격의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알루미늄 소재 디자인을 차치하더라도 이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가 다 들어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외장 웹캠 따로, 스피커 따로, 마이크 따로 사면 더 나은 퀄리티로 각 제품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가격은 더 비싸질 거고, 여기에 맥 환경 내에서 통합된 사용 경험과 일체감 있는 디자인 셋업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또 굳이 스펙으로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트루톤, 센터 스테이지, 시리즈 1 등등 이런 부분은 그냥 웹캠이 있고 마이크가 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계 안에서 하드웨어 지원이 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지만 실사용에서 느껴지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이 치명적인 단점이고 이 제품이 돈지랄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포함되어 있는 맥 생태계를 원활히 쓸 수 있는 다른 하드웨어에 80만 원, 90만 원을 낼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느끼는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돈지랄이 맞고 깔끔한 셋업과 통합된 맥 경험의 가치를 느낀다면 적당한 거죠. 자, 그러면 저처럼 전작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이번에는 안 바꿨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패널이 동일하고 카메라는 개선이 됐지만 이게 저의 메인 카메라는 어차피 아니고 썬더볼트 5 포트 2개를 통한 데이지 체인, 이거는 확실히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체보다는 듀얼 셋업을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추가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신제품을 사서 듀얼로 셋업하기에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작 유저분들 중에 교체를 권할 만한 케이스는 듀얼 썬더볼트 포트를 이용해서 고속 외장 스토리지 같은 썬더볼트 액세서리를 추가로 사용할 분들이라면 데스크 셋업 구성이 상당히 심플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전작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4년 만에 업데이트 치고는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맥 생태계 안에서 통합된 경험을 원한다면 작업용 모니터 한정으로 여전히 완성도 높은 선택입니다. 전작 유저분들한테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전작 유저분들 중에 듀얼 셋업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추가 구입은 추천합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진짜 완전히 달라진 화면을 보고 싶네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7인치라서 듀얼 셋업이 부담도 없고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나노 텍스처 진짜 엄청 고민했는데 듀얼이 나을 것 같아서 선택을 안 했어요. 물론 가격도 궁금하긴 한데.